네, 안녕하세요. 그, 네, 우리 다원에서 물리 담당하고 있는 신우성입니다. 네, 여기 이제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어찌 보면 이제 대치동에서 가장 열정 넘치는 분인들 아니신가? 이 비와 그저 날씨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이제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리해 주신 만큼 뭐 제 소개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약간 수능에 대해서 그 이제 물음표를 갖고 오셨을 텐데 올해 수능 어떻게 나왔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능 문제 분석을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뭐 어머님 아버님이시라 하더라도 이제 보시면 아 문제가 저런 식으로 대략 구성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현명하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자세하게 수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 장짜리 이렇게 A4 한 장으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요 한 장짜리 보면 QR 코드가 네 개가 있죠. 요 네 개 다 아주 쏠쏠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F 자료를 다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스캔하는 프로그램 또는 뭐 요즘 스마트폰이면은 그냥 사진으로 찍으면은 바로 링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셔서 그 자료들 하나씩 그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전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따가 하나하나가 뭔지 설명해 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요 핸드아웃 있죠? 강의 계획서랑 수업 특징 정리해 놓은 거 그거 PDF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거예요. 1번 설명의 핸드아웃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선은 수능 문제부터 분석을 할 건데요. 수능 문제 이렇게 보면 이제 평가원이나 교육부 홈페이지에 매해 또는 이제 월별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수능 문제하고 모의고사에 대한 그 분석 자료가 올라와요. 자료가 올라오는데 조회수를 보면 보통 1000단위예요. 1000몇 뭐 이 정도 돼요. 거의 다운로드를 안 하신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다들 그 학원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시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자료들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은 컷 자료인데요. 물리 같은 경우에 물리학원은 평균을 보통 다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을 25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표준 편차는 12, 13 요 정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그 과목별로 표점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물리학 원 같은 경우에 평균은 25.6 정도 되고 표준 편차 한 13 조금 덜 되죠. 이렇게 해서 등급컷 나와 있고 만점자는 작년에 1,500명이었는데 올해는 1,000명 정도 990명으로 조금 줄었네요. 22년도에는 악명 높았죠. 106명이네요. 그래서 이 해에는 뭐 만점 받은 자가 거의 없는 해였다고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표준 변환 점수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아이들하고 물리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을 대화를 나누시더라도 간단한 상식을 갖고 있으면 대화가 훨씬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평균이라는 것은 집단 평균이잖아요. 평균이고 표준 편차는 다른 게 아니라 차이예요. 차이. 아이들끼리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나냐 안 나냐. 그래서 내신도 마찬가지죠. 내신도 표준 편차가 작게 나타나는 학교의 내신을 대학교에서 좋아해요. 왜냐하면 막 꼴찌는 빵점이고 1등은 100점이면 이 학교는 안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1등도 95점, 꼴등도 뭐 90점 이러면 거의 표준 편차가 되게 작아질 테니까 아 얘네들 다 열심히 하는 학교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두 개가 다 같이 낮으면 작으면 표점이 되게 크게 올라갑니다. 만점 표점이. 아주 밀도 있는 집단 내에서도 제일 잘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면 이제 평균 낮고 표준 편차 작으면 표점이 높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원 과목이 투 과목보다 표점이 좀 불리했잖아요. 그럼 내년에 평가원은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까요? 원 과목은 조금 표준 점수를 높이려고 할 거고 투 과목은 떨어뜨리려고 하겠죠.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평균을 낮추고 원 과목은 즉 어려워진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하려고 작게 만들고 노력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이제 바라보면 조금은 그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보면은 왜 물리원 이 질문 많이 하거든요. 이제 설명이 끝나고 나면 어머님들 중에 선생님 저희 아이 이번에 물리 2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저는 물리 2 수업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물리 2를 시킨다고 이제 여쭤보면 되게 부담스럽죠. 거기서 하지 말라라고 하려면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시키세요 이래야죠. 안 그러면 괜히 물리원 선생님이니까 물리2 지금 가르치는 셈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물리원하고 물리2하고를 비교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우선 올해 원 과목들 등급 컷을 보시면 표점을 보시면 거의 균등하게 잘 나왔죠 사실. 근데 이제 투 과목하고가 문제죠. 투 과목을 보면요 만점자가 65명 있어요.
혹시 우리 자녀분들 따님인 분, 여자의 한 명인 만점자 투 과목 이런 거 잘 보시면서 그래 보면은 물리투는 만점자 65명 있습니다. 물리원은 만점자 1000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하기 쉬운 건가요? 100명 중에 1등 하는 거하고 1000명 중에 10등 하는 거하고 10,000명 중에 100등 하는 거하고 비율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10,000명 중에 100등이 더 쉬워요. 왜냐면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명 중에 한 명은요 1등 아닌 이상은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아이가 당연히 만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키는 건데 생각보다 만점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투 과목을 고민할 때, 오늘 뭐 원, 투 과목 선택하라는 이런 의미는 알겠지만 투 과목을 고민할 때는요, 투 과목은 원 과목보다 학습량이 한 3, 4배 정도 많아요. 학습량이 많다는 게 뭐냐면 이론, 문제풀이야 그냥 푸는 만큼 하는 거니까 시간 나는 만큼 풀면 되는 건데 이론 자체가 그 소비 시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해요. 추천해 드리는 친구들은 과학고나 영재고 또는 과거나 영재고를 준비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일반 물리학 수준까지 공부를 했던 친구들만 하라고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초이생인 경우에는 물리만 할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습량을 따지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원 과목이, 원이든 뭐 물화생지 어떤 거든 간에 원 과목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 48점, 47점이요. 표점하고 100분위가 같아요. 48점 맞은 친구나 40점 맞은 친구나 성적표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러냐면 48점에 2점짜리가 역배점이 들어가가지고 20번 제일 어려운 문제가 3점을 줘야 되는데 일부러 변별력 일으키려고 2점을 주기도 하거든요. 올해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만점자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출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50, 48, 47 이렇게 나뉘길 바랬는데 그 실패했습니다. 그걸 우리만 아느냐? 평가원도 알아요. 물론 이거 우리가 역추적해서 계산한 결과고요. 평가원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공개를 안 해요. 여기 요 원점수는 공개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컷만 공개하고. 그래서 추정해서 통계적으로 추정해서 보는 건데, 저런 걸 보면 당연히 이제 안 되겠다. 역배점을 좀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을 할 겁니다. 내년에는. 자, 이제 분석을 했는데 요거예요. 오답률이고요. 오른쪽으로 할수록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세로 부분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문항이에요. 그래 보시면 당연히 4페이지가 제일 어렵죠. 전통적으로. 요런 분석을 우리 아이들하고 3월 때 그리고 6월, 9월 이렇게 3번 해요. 정확히. 3번은 자세히 해요. 왜냐면 3월은 첫 번째 모의고사고요. 그 해 모의고사의 방향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6월은 당연히 평가원 모의고사니까 9월하고 그 분석을 우리 단과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분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했던 거를 같이 우리가 보면 보통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하나마다 다 페이지마다 5문제씩 내거든요. 근데 이번에 6, 4, 6, 4예요. 그러니까 특정 페이지에 몰아준 거죠. 2페이지에 4문제, 4페이지에 4문제. 어떤 의미예요? 한 페이지에 문항수가 4개밖에 안 들어간다는 소리는 한 문항이 엄청 길다는 소리예요. 문항이 길다는 소리는 여러 개의 개념이 한 문제에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조건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어렵다는 소리예요. 약간 더 그래서 아예 변별력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문항 배치를 조금 변칙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보시면 다 번호 밑에가 역학이에요. 역. 이 페이지는 다 역학으로 했어요. 이렇게 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모두 다 역학으로 해서 체감 난이도를 높였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10번까지 풀면 30분 중에 7분 정도 써요. 잘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7분.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야 7분에 이 페이지까지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7분인데 요 한 문제가요. 오답률 2위예요. 10번 문제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면 4분 정도 걸립니다. 4분 5분. 방금 7분을 했잖아요. 10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갑자기 시간이 부족해져서 애들이 멘붕을 경험해요. 그래서 뒤에 페이지를 이제 조바심을 갖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 22년도 아까 만점자 100명인 해도 요 3페이지, 2페이지에서 어려운 문제를 3개 정도 넣어가지고 시간을 다 뺏어 먹었어요. 그래서 4페이지를 못 건드리게 했어요. 올해도 약간 비슷한 요소에 문제가 있었고요. 4페이지를 보시면은 역학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전기력 문제가 여기가 있거든요. 전기력 15번에. 전기력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원래 18번, 19번에 들어가는데 17번에 전자기 유도가 들어갔어요. 최초로. 근데 이거는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미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아이들이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유도 문제 이따가 한번 자세히 볼 거예요. 4페이지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문항 배치를 바꾸고 그다음에 체감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해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킬러 문항 나왔나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결론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던 이제까지 그 시장에서 이야기하던 킬러 문항은 안 나온 건 아닙니다. 단 물리원의 킬러 문항은 정부의 관심 밖이었어요. 수학이나 국어가 킬러 문항의 관심이지. 그래서 과탐은 뭐 킬러 문항을 따지고 자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킬러 문항을 내지 않으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개 적어본 거예요. 그건 선생님 생각이죠? 네,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제가 출신인 제 연구실 생각과 유사해요. 제가 그 나온 연구실은 보통 그 평가에 집중돼 있는 연구가, 그래서 올림피아드 있죠. 그 IPHO 국제물리올림피아드 선발 선수 선발하는 연구실이었어요. 제가 중등부를 객관식형 문항을 만들 때 검토위원으로 들어갔었고, 그래서 약간 평가 쪽에 좀 관심이 많은 연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변별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를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20번이 아까 말씀드린 킬러 문항이라 할 수 있어요. 약간 킬러란 말 써도 괜찮은 거죠? 혹시 불편하시면 어려운 문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어려운 문항인데 오답률 1위예요. 20% 초반 중반 정도 하는데 정답률을 보시면은 16, 26, 18, 24, 16. 자, 어느 게 답일까요? 뭔가 답이 이렇게 약간은 치우쳐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느껴지죠. 그냥 우리 그 로또 자동으로 이렇게 기입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무작위로 그냥 찍은 것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못 풀었다는 이야기.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인데 2번보다 더 높은 정답도 있네요. 왜냐면 아이들이 보통 3, 4번 많이 찍잖아요. 모를 때. 그죠? 근데 답이 2번인데 2번이 그래도 생각보다 좀 있어요. 있는 이유는 일부 풀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재미난 게 이렇게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번까지 풀고 나면 2번이 3개예요. 자, 20문제 나누기 오지선다이니까 5로 나누면 얼마죠? 4개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9번까지 해서 2번만 3개고 나머지는 다 4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찍겠어요? 2번으로 좀 똑똑한 친구들은 또 나름대로 찍었겠죠.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야, 개수를 다르게 쓸 거야. 그러고서 이제 3, 4간 친구들은 어쩔 수 없고요. 자, 풀이를 봐볼게요. 교육과정에 그대로 충실하게 했어요. 킬러 문항이라고 안 할 수 있는 거죠.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하되 계산량이 많아요. 20년 전 기억 좀 나십니까? 루트 들어가 있는데 양변을 제곱해서 2차 방식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생략돼 있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글씨 여러 개 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인수분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문제가 아니라 수학 문제예요. 수학 문제. 이렇게 풀면은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친구들이 판단이 서거든요. 평소에 서바이벌 때 풀었던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거 5분인데 나한테 남은 시간 4분인데 못 푸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현명한 친구들이 1, 2페이지를 검산해서 고쳤어요. 자기가 잘 애매했던 거. 제 이제 연락 온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제가요 20번이 남았는데 안 풀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2페이지에 있는 거 2개를 고쳤더니 정답 개수가 딱 맞아 떨어져서 얘를 2번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50점 맞았어요. 오. 자, 단 지금 이거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19번까지 다 풀어야 돼요. 그 찍을 수 있는 사람도 19번까지 만약에 한두 개 틀렸다 그럼 이건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찍을 수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근데 이랬더니 또 뭐 사진 찍으려고 하시던데 요 QR 코드로 스캔하시면은 그게 여기 핸드아웃 자료에서 4번에 있는 QR 코드를 하시면 올해 수능 문제 손글씨 해설 제가 그 풀이해 놓은 걸 그대로 PDF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야, 너 이렇게 풀 수 있니? 네. 누가 이렇게 못 풀어요? 그래? 그럼 그 친구는 학원 안 다니면 돼요. 지금 제가 손글씨 해설을 푸는 것처럼 푼다. 그러면 수능을 10분 이상은 남기고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해서 한번 보여주시고, 자, 두 번째 풀입니다. 방금 전 건 교육과정에 충실했다라면 심화지식, 약간 심화지식. 이전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지금 계속 교육과정 내용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빠졌는데 당연히 그 학원에서는 가르치는 경우가 있겠죠. 보시면 아까보다 뭔가 더 문장이 긴 것 같은데 문장은 생각을 해서 식을 쓰게 되는 건 이렇게 비례식. 그 2개 연립하면 답. 계산량이 아까의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풀었으면 이 문제를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요 풀이법은 단과에서도 그리고 재종반에서도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 풀이법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풀이법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걸 잘 보여준 문제예요. 그럼에도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 쉽지 않았냐면 앞에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많이 촉박한 상태에서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계산을 틀리기도 합니다. 자, 19번 우리 한번 같이 찍어볼게요. 19번이니까 이것도 어려웠겠죠. 오답률 3위인가 그런데 얘를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3분의 2, 2분의 1 이런 정보가 보여요.
그 답을 찍어요. 그럼 3, 2, 2하고 3으로 이루어져 있죠. 숫자들이. 그럼 여기 2하고 3을 포함하는 게 1번, 2번, 5번이네요. 그죠? 그럼 답은 몇 번일까요? 1, 2, 5를 찍으면 안 돼요. 이럴 때. 이게 만약에 한 6번, 7번 문제면 오히려 1, 2 중에 5 중에 답일 확률이 높은데 고난도 문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찍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오히려 3, 4 중에 하나입니다. 생뚱맞은 숫자 7이 있죠. 지금 이상한 거 가르치네요. 그죠? 7이 있잖아요. 7이 있는 걸 꼭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바로 뭐냐면 근데 서바이벌에서는 이렇게 안 내요. 서바이벌은 무조건 다 7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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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찍게 내요. 일부러. 근데 평가원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냅니다. 다양한 그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풀 때는 숫자 구체화를 써가지고 요 좀 아이들이 많이 아는 거거든요.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걸린 시간이 1대가 되려면 뭐 7, 6, 5, 4, 3 이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7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 7이 들어가는 걸 찍게 돼 있습니다. 물론 계산도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자기의 그 소위 말하는 조선시대 선비처럼 정석적인 것만 풀이만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능은. 그럼 30분 내 20문제 못 풀어요, 절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실전적인 실전력이라고 하는데 실전 스킬을 정확히 배워가야 돼요. 이런 문제도 어렵거든요. 이것도 정답률 29%인데 딱 봐도 좀 답답하죠. 근데 수능 완성이 있었어. 수능 특강이 있었어 정확히. 그러니까 올해 연계 교재에서 많이 낸다 했잖아요. 선생님 그림만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예 풀이법도 똑같아요. 숫자만 달라요. 숫자만. 그래서 우리가 단과 수업에서는 조금 더 이제 어떤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좀 자세히 더 다루게 돼 있습니다. 일부러. 이 친구들 아시죠? 제 제자 아니에요. 왜냐면 물리원 선택자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제 대치의 재종반 전체를 제가 다 들어갑니다. 재종반 전체 반은 다 제가 다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이 이번에 뭐 만점 자고 처음 1등 했다죠. 그리고 표점 수석 자고 뭐 이렇죠. 왜 올렸을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러고 싶잖아요. 그럼 쟤네들은 뭔가 특별한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기프티드, 그죠? 탤런티드 이런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영재 아니에요, 영재. 꼭 그럴 거냐 이거죠. 제가 어머님들 아버님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과연 타고난 아이들만 잘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그 동기가 제가 수능 이제 국악번인데 첫 수능 만점자예요. 물리학과. 그리고 저희 2년 선배가 97학번이 역시 97학번 수능 만점자예요. 374점 정도 나왔나 그래요. 제 1년 후배 역시 수능 뭐 차석이죠, 차석. 물리학과 이상한 애들이 좀 있죠. 굳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생각을 하는 아이들. 그래서 물리학과로 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특별할까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서울대 IQ 평균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이거는 저 90년대 기준입니다. 서울대가 약간 의대보다 좋았을 때 얼마일 것 같아요? 어머님? 그냥 아무거나 편하게 평균 IQ가 100이에요. 인간들의 평균 IQ가 100. 100, 120? 서운하네요. 120. 저희 모교인데. 네, 왠지 서울대 또는 이제 의대 이러면 진짜 아이들 막 IQ도 한 140, 150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서울대 IQ 평균이 109였어요. 정확히. 절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평범한 사람들보다 약간 머리가 좋은 정도예요. 그럼 뭐가 도대체 이 아이들을 서울대로 또는 이 아이들을 의대로 집어넣은 걸까요? 노력이에요, 노력 우선. 물론 그 노력에 더 효율성을 가해주는 게 학원이겠죠. 학원은 도와주는 기관인 것이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이들이 우선 열심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엉덩이를 얼마나 잘 붙이고 엉덩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재종반 또는 우리 단과반 아이들이 어떤 걸 배우는지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상위 집단의 풀이 비법 전수를 할 건데 이게 하나의 문제예요. 모의고사거든요, 수능. 그런데 이렇게 풀이가 길어요. 조그맣게 써놨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번분수 2개로 끝낸다면 하나죠. 번분수 하나로 끝낸다라면 빨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결정정리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름을 붙이는 제가.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는 정리. 정리라는 의미는 고민하지 말고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 이런 의미. 그래서 막 추론을 엄청나게 길게 가는 게 아니란 소리죠. 이런 스킬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되고 이런 걸 많이 알아요. 실제 최상위권 아이들이. 그래서 다 똑같이 물리를 배웠지만 학교에서 내신으로 물리 배웠죠. 공식 배우고 개념 배웠지만 똑같은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하는 요리사도 있고 맛없는 요리를 하는 요리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들은 맛있는 요리를 하는 방법을 전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학하고 비슷하게 풀이법이 되게 중요한 학문이어서 그 실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인강으로 듣지 말고 실강으로, 보강으로 듣지 말고 실강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판서하는 걸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서 전수받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오답률 2이거든요. 전국 정답률은 30%가 안 돼요. 근데 이거 재종반 정답률은 이거 분명 조사해 보면 80%가 넘습니다. 왜냐면 서바이벌 때 맨날 그랬으니까. 어렵지만 전형적인 문제를 재생들이 잘해요. 그 우리 초생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식을 빨리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겨울 시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뭐 이것도 언뜻 보면은 어렵게 풀어가는데 기억번은 되게 쉽게 틀렸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니은 디귿이요. 얘가 맞으면 얘가 맞는 게 바로 나와요. 하나의 개념으로. 그래서 니은 디귿은 같이 맞거나 같이 틀려야 돼. 이런 그러니까 현명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고지고대로 하나하나 풀어내는 게 아니라 얘랑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이 설명해 왔어요. 그럼 아버님 설명해 왔을까 안 왔을까요? 두 분이 인꼬 부부예요. 그렇게 소문이 잘 나 있어. 그럼 어머님이 와 있네. 그럼 아버님도 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공동 운명. 공동명의 부부. 그래서 얘가 맞으면 얘가 맞다는 걸 굳이 판단을 시키기 때문에 다른 걸 하나를 복잡한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계산이거든요. 하나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풀이 시간을 줄여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요. 문제도 아니고 디귿번 보자마자 틀렸다고 해요. 애들은. 잘하는 애들은. 아니 왜요? 이거 뭐 대응시켜가지고 막 식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안 해요. 왜? 부등호해야 돼 무조건. 등식은 안 나옵니다. 얘에서. 질량 결손이라는 것 때문에 부등호가 나와요 무조건. 뭔진 몰라요. 근데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걸 전국에 나는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출제자 의도대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버리가면서. 저런 것들을 우린 수업 시간에 편견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제 수업 시간에는 물리적인 편견, 올바른 편견을 갖고 보면 답이 더 빠르게 보인다는 거죠. 수능은요. 나올 수 있는 것만 내잖아요.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좁은 범위가 돼서 편견적으로 풀었을 때 답이 쉽게 나옵니다. 17번이에요. 4페이지 첫 번째 문제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놓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이 문제를요. 빨간색으로 잘 안 보이네요. 10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우리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그림은 보이시죠? 뭔가 복잡해요. 뭐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는 아예 알려지지도 않아요. 물음표야. 그런 상태에서 시간에 따라 유도 전류를 개형을 고르는 거거든요. 면적이 0이면 답이에요. 뭐가 0이면요? 이제 마이너스 0 아니네요. 마이너스 0 아니네요. 마이너스가 많죠. 플러스보다 0 아니네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많죠. 0 아니네요. 위에 건 0이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지금 이 알려드린 개념을 알면 그러면 답을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초 컷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선생님은 가르쳤나요? 이거요. 왜냐면 9월에 이게 9월이거든요. 9월에 같은 유형의 문제가 이미 나왔어요. 물론 지금 알려드린 대로 푸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정석적인 방법을 풀어가지고 4분 5분 걸려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30초면 풀었었어요. 근데 이때 강사해야 될 게 뭐냐면 6월 9월 문제에서 11월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서 그 유형에 대한 최적화된 풀이 전략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걸 배운 친구들은 방금 문제를 갖고 시간을 벌었어요. 3분을.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선생님 수능의 그래프 면적 쓰면 5초 만에 풀리는 거 나왔어요. 선생님 저 44전 작년 수능인데 올해 50점이에요. 근데 시간이 부족했는데 17번 방금 문제 풀면서 알려준 적분값 판단하기로 정말 시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여러 문자가 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한 문제만 이렇게 잘 적중을 해도요. 3분을 아끼는 게 남들보다 30분 문제입니다. 30분에 3분은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실전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방금 말씀드린 어떤 다양한 풀이 전략을 우리 아이들에게 파이널 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방학 바로 지금부터 가르쳐요. 왜? 그래야 체화가 돼요. 자기게 돼요. 지금은 이론 막 인강에서 배운 이론 배우다가 저 7월쯤 돼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이제 빡빡하게 한번 서바이벌로 연습해보자. 늦습니다. 그러면 재수하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반복 연습이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 반복을 해야 돼요. 최상의 아이들은 어디서 틀리냐면요. 4페이지도 안 틀려요. 4페이지는 숙련형 문제예요. 1, 2페이지 대부분 다 틀려요. 1, 2페이지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하라고 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1, 2페이지에 실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역시 수업 시간에 또 신경 써서 배웁니다. 보통 1, 2페이지 신경 안 쓰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1, 2페이지도 4페이지 다 맞고 1, 2페이지 틀려봤자 4페이지 틀린 거랑 똑같습니다. 결과는. 객관식이라서. 누구나 다 하는 실수 이런 것들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생소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수생 그 재종반에 있는 최상위권 아이들도 틀립니다.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 이런 거. 이것도 생소한 내용이었는데 얘는 정답률이 50%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수능 완성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계 교재에 아이들이 이런 거 있어요. 엄마 아빠 저 수능 특강 공부하다 보면요 이상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이상한 게 어쨌든 수능 특강에 있으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게 이런 거. 알고 있다가 이제 수능에 나오면 푸는데 똑같죠 완전히.
이걸 공부 안 했으면 되게 생소한 문제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반복 심화할 겁니다. 반복해서 심화하면서 그 늦은 시즌에 늦게 시작하지 않고 시즌 1부터 바로바로 실전 스킬까지도 공부를 같이 할 겁니다. 기출 문제를 한 60% 정도 쓸 겁니다. 예제로. 그리고 자작 문항을 40%.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내신 준비하면서 기출 문제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그걸 이상하게 풀어. 그래서 그걸 이상적으로 푸는 방식을 수업 시간에 보여주면서 고쳐갈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쉽게 고치거든요. 아, 내가 저렇게 푸는데 이렇게 풀면 더 편하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겠죠. 수업 구성은 뭐 잘 가르치겠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보는데 뭐 테스트 같은 경우도 부모님들께서는 희노애락을 느끼려고 테스트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이번에 1등 했어. 그래서 막 기분 좋아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학생과 강사를 위해서 테스트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에서 뭐가 부족했지? 우리 반이, 우리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지? 이런 것들을 강사가 캐치해서 다시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앉아있든 20명이 앉아있든 100명이 앉아있든 여기엔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수업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걸 대신하는 게 보완해주는 게 바로 계층형 과제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6단계로 계층형 과제가 나갔어요. 올해는 조금 더 계층형 과제를 작년에 나간 자료를 QR코드 두 번째 거 찍으시면은 첫 번째 주간지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한 2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전체 자료 다 들어가 있어서 좀 두껍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더 축약해가지고 4단계로 나갈 거예요. 4단계로. 4단계로 나갈 거고 그중에 이제 발전 단계가 자작 문항으로만 구성되고요. 매주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30개 정도 지금 줄 거예요. 방학 때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이 정도 줄 거고요. 이거 다 풀려고 해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이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내신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 기간에 많이 못 풀더라고요. 지금 방학 때 최대한 많이 풀게 시킬 거고요.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작업을 합니다. 제가 수능이 지금 여러분들 뉴페이스잖아요. 약간 올해 첫 단과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미트하고 피트에서만 수업을 해서 15년간 거기서 계속 일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 교재에 대한 평가 중에 제일 좋았던 게 컨텐츠였어요. 교재 문항이 좋다. 근데 전 단 한 문제도 외주 준 게 없습니다. 다 제가 만들었어요. 한 문제도 빠짐없이. 제가 그림도 그려요. 잘 그렸죠? 제일 잘 그린 거 한번 골라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서바이벌 시즌 가면 해설지가 안 나와요. 28번의 시험지에 다 정답만 나와요.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 필기 글씨 막 엉망진창인 친구들 자기가 무슨 필기한지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손글씨 해설로 좀 크게 해볼까요? 지금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QR코드 3번으로 다운로드 하시면은 작년 서바이벌 한 회차 PDF로 손글씨 해설 만든 걸 다운로드해서 아이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올해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아이들한테 도움도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재종반 결과를 같이 정리해서 줘요. 일부러 자극받으라고. 재종반에서 만점 몇 명인지 평균이 얼마인지 우리 반 뭐 몇 등 한 3등이 평균하고 똑같네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는 거죠. 뭐 이건 뭐 아이들이 평가한 거고요. QR코드 보시면 될 거고요. 관리 시스템은요. 잘 관리하고요. 우선 아직은 제가 학생이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작년에 1200명을 관리했습니다. 그중에 300명, 350명 정도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저하고 질의응답했고 대면 질문 빼고요. 비대면으로 한 질문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24시간은 아니고요. 잠잘 때는 못하겠죠. 그래서 질의응답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길게 답변하죠. 제일 길게 답변한 거 골라서 넣어봤어요. 짧게 그냥 응 맞아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을 믿으시나요? 제가 신우성이라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 제가 걸어온 길 저는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적어놨습니다. 그래도 맞네요. 그래서 뭐 서울대 열심히 공부하고요. 뭐 강의도 여기저기 하고 그 다음에 연구실이 워낙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 많이 하던 연구실이고요. 그래서 뭐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능이 아니었잖아요. 작년에 만든 교재예요. 여기 중에 한 10권 정도는 중복입니다. 있어 보이려고. 그래서 30권 정도 작업을 했더라고요. 한 권당 평균 페이지가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편집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자작 문항 아까 1000문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 손 그려가지고 일일이 그려가지고 만든 게. 그래서 이건 다 첫 수업이라서 올해 학생들 중에 일부만 지금 뽑아놓은 건데 50점 받았어요. 50점이에요. 뭐 느낌표 맞네요. 뭐 여기 쭉 정리한 친구도 있고 선생님 소 이런 게 좋아요. 뭐 이거 좀 여기 뒤에는 단점도 있어요. 선생님 단점 이런 거 고치면 좋겠어요. 그건 넣을 수가 없었어요. 설명이라서. 그럼 이제 또 보완을 하겠죠. 당연히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계속 만점 안 나오다가 수능에서 딱 만점 나와가지고 되게 기분 좋아가지고 단과 친구예요. 뭐 여기도 다 만점 받은 친구들. 이제 특징들을 좀 적어놨는데 시간상 그냥 뭔가
아이들이 그래도 만족해서 뭔가 이것저것 좀 얘기를 해놓구나. 선생님 원래 잘하던 아이들 아닌가요? 여기 보시면 서바이벌 총평을 제가 서바이벌 28회차에 대해서 한 회차마다 이렇게 두 회차가 나가는 거거든요. 안 보이죠? 조그매가지고 3,000자에서 2,000자 정도 문자가 나갑니다. 자세히 분석하는 거라서 어머님들 보시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 보라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전달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문항 특성도 볼 거고요. 잘하던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못하던 아이들이 잘한 거 보여드릴게요. 3등급이었는데 47점. 여긴 뭐예요? 완전 노베에서 출발했는데 50점. 43점 받은 친구도 있네요. 이 친구는 2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4등급이었대요. 4등급 컷이었대요. 그러니까 5등급 바로 위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이 친구도 2등급이었는데 50점. 그죠? 뭐 없는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생투였는데 물리로 바꿔가지고 1등급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리를 처음 공부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처음 했을 때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재수생을 양산하는 강사냐 아니면 초시에 합격시킬 수 있는 강사냐. 지금 다 올해 학생들만 지금 일부 뽑아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수줍어서 문자 안 보내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최대한 올해 첫 해에 합격할 수 있도록 가르칠 거고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작년만큼 최선을 다해서 갈아 넣을 겁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꼭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도록 함께 노력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